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이제 노드의 생성, 그리고 추가, 삭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노드의 내용을 읽고 수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jQuery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 다루기인데요. 13장에서 스타일 다루기인데, 이 스타일 다루기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많은 부분을 좀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의 종류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를 공부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HTML하고 CSS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오셨으면 했어요. 그죠?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렸고, 이제 그러한 HTML하고 CSS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은 제가 뭐 한번 설명만 드려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SS에서 스타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크게 내부 스타일하고요, 그리고 외부 스타일,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수많은 저와 12장까지 쳐왔을 때 HTML 파일 내에서 우리가 스타일 태그로 이제 우리가 감싸면서 거기에 각각 선택자나 태그, 그리고 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하위, 상위, 뭐 혹은 부모, 조상, 그리고 자식, 자손 노드까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스타일을 주는 게 바로 내부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스타일은 CSS 파일을 아예 외부로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빼서 아래와 같이 뭐 CSS 폴더에다가 우리가 copy.css라고 작성을 했다면 이거를 링크 태그로 우리가 스타일 시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href 속성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외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짧게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짧은 코드를 적고 싶을 때 inline 스타일, 즉 태그 안에, 그죠? HTML 문서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컬러 해서 FFF를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 한 태그만 이제 먹히게끔 우리가 간단하게 주고자 할 때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스타일이 바로 스타일의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스타일을 다루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정적인 방법과 그리고 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정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작성한 스타일을 직접 우리가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직접 변경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문서를, 즉 HTML 문서를 우리가 실행을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적인 방법이라고 칭을 하고요. 동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문서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우리가 러닝 상태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와 혹은 jQuery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아울러 정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얘는 문서를 재실행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했던 HTML, CSS에서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동적인 방법으로 이제 스타일을 바꿔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세 번째로 이제 jQuery를 활용한 스타일을 다루는 방법에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보면 이해를 하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타일 위치하고 관계없이 스타일 속성에 접근이 가능하죠.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를 둘 다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jQuery에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돔 객체에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좀 따르긴 해요. 코드량에서도 좀 많아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서 스타일 속성 접근 방법이 일단 달라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게 되면 윈도우가 .onNode 해가지고 onNode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자, 도큐멘트에서 우리가 돔 객체에서 get element by id 해서 test1이라는 걸 들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inline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 방법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컨텐츠 스타일 컬러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라인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타일이 아닌 조건, 우리가 컬러 같은 경우는요 인라인 스타일이죠. 하지만 보더라는 스타일의 보더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외부 속성입니다, 그죠? 외부 속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 자바스크립트로는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 그러면 내외부 스타일을 접근을 하는 방법은 윈도우 객체에 보면 우리가 get computed style이라는 이러한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콘솔 창에서 많이 봤다, 그죠? computed 스타일을 볼 때 우리가 computed 돼서 계산되어지는 그러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getter를 통해 가지고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다음에 나오는 jQuery에 비하면 상당히 이 소스는 길고요, 좀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 속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스타일 속성은 인라인 속성만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컬러는 인라인 속성이기 때문에 접근이 손쉬울 수 있겠으나 보드는 외부 속성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속성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get computed style이라는 윈도우 객체에 있는 이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제약이 좀 있고 좀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제 jQuery로 이 내용을 좀 바꿔보면요, 이제 jQuery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인라인이든 내외부 스타일이든 외부 스타일이든 접근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jQuery 객체에다가 어차피 jQuery 객체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ID 선택자로 test1을 준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이제 여기에 CS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인라인 속성이라든지 외부 속성 이걸 주더라도 얼마든지 스타일의 속성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역시 돔 객체를 접근할 때는 jQuery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게 또다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타일 속성 이름을 또 그대로 사용이 가능을 하죠. 역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제약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get element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get element by id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어와서 이거를 이제 폰트 사이즈 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폰트 대시 사이즈라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죠? 이러한 속성값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식을 못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타일 속성 이름 중에서 이렇게 폰트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서 camel expression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단어가 시작이 될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낙타 표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제약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jQuery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둘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속성과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도 DOM 객체는 역시 자바스크립트보다는 jQuery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스타일을 다룰 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스타일 속성 값을 아주 쉽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이렇게 컨텐트.style.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기재를 다 해줘야 돼요. 개수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스타일의 속성값을 변경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style.속성 이름 그리고 equal 해서 값 방식으로 우리가 스타일 개수만큼 작성을 해줘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jQuery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래 요 CSS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속성 그리고 콜론 그리고 값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줌으로써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기 하나의 메서드에다가 지정을 해줌으로써 쉽게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코드도 짧아지고 상당히 우리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값을 구해낼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jQuery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점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많이 주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바스크립트와는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jQuery를 이용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DOM 객체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위 생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14라고 해서 폰트 사이즈를 줄 때 우리가 14라고 주면 이게 픽셀인지 EM인지 이걸 잘 몰라요. EM인지 뭐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폰트 사이즈와 같은 숫자 플러스 단위, 픽셀이라든지 EM이라든지 아니면 퍼센트도 있죠. 그죠? 우리가 상대적인 값을 줄 때, 그때 그러한 값을 줄 때는 반드시 단위가 포함된 문자열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jQuery는 얘는 우리가 이렇게 굳이 숫자로 이렇게 적어주면 기본값인 픽셀이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EM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붙여 넣으면 되죠. 그런데 픽셀은 이렇게 그냥 일반 숫자 값을 넣어주면 jQuery 같은 경우는 픽셀이라는 px를 생략을 하셔도 jQuery에서는 그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부분은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더라라는 그러한 또한 아주 좀 소소한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좀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보다는 jQuery가 좀 기능적으로 봤을 때 낫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타일을 소개를 했다면요. 이제 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스타일 값을 구할 때, 이제는 jQuery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타일 값을 구할 때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용법은, 자, 단일 대상이 있고요. 다중 대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일 대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밑에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 폰트 사이즈라고 이렇게 우리가 콘솔에다가 찍을 때는 이렇게 문자열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달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UL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의 메뉴가 있으면 li 객체, 도큐먼트 객체를 우리가 CSS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속성값을 주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속성값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폰트 사이즈가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찍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콜론을 주고요. 스타일 속성 이름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싶은, 알고 싶은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하시면 그 값들이 따다다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렇게 값을 구했다면 이제 값을 설정을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CSS 함수를 써서 역시 속성 이름에다가 값을, 이거는 단일 속성이죠. 이렇게 준다면 이 속성에 이 값으로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가지고요. 이제 속성 이름과 값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값을 설정하는 부분, 우리가 이미 앞서 이 부분들은 많이 좀 나왔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값을 구하고 값을 설정하는 것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클래스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앞서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죠. 단지 요거는 클래스를 추가한다, 이 내용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를 추가할 때는 우리가 사용법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자, 돔 객체, 달러 대상, 그래서 도큐멘트 jQuery 객체에다가 .add 클래스 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로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붙여서 구분을 짓곤 하죠. 그래서 add 클래스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노드에 하나 이상의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add하고 remove 클래스 메서드는요, 클릭 이벤트하고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마우스 오버라든지 마우스가 아웃이라든지 마우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클릭에다가 이벤트를 등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클릭된 li 놈이 바로 지금 달러 this가 되죠. this에다가 add 클래스 해가지고 select를 동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이죠. 이렇게 추가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선택된 것만 가지고, 추가된 것만 가지고 어떠한 스타일을 또 우리가 적용을 시킬 때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 삭제하기가 있는데요. 삭제하기는 add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remove입니다. 그래서 remove에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remove 클래스 이렇게 하면 모든 클래스를 삭제를 해버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remove 클래스에서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 특정 클래스를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자, 바에다가 아이템이라는 jQuery 변수에다가 현재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this라는 이 jQuery 객체가 아이템에 넘어가고 있다. 그죠? 넘어가고 있고, 이 if else 구문을 써가지고 아이템에 만약에 has class, 그러니까 클래스를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lect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false라면 여기에다가 add 클래스를 해줘라, select를 해줘라, 이런 뜻이죠. select를 추가해줘라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remove select를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말해서 플래그 변수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스위치 같은 개념이죠. 그죠? on이나 off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길게 가져가는 것을 조금 또 줄여주기 위해서 jQuery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 중에서 토글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글 클래스를 지금 이제 이벤트 리스너로 지금 내용으로 지금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this에 토글 클래스를 이렇게 셀렉트로 등록을 해 놓으면요, 이거는 옆에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셀렉트라는 게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애드하고 추가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jQuery에서 토글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옆에 이렇게 만드는 코드와 동일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토글 클래스는 우리가 원래 토글이라는 이제 토글 클래스는 원래 클릭 이벤트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스위치 효과인 이제 토글이 원래 꺼졌다 켜졌다 왔다 갔다 하는 0 아니면 1,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0%의 확률로 뭐 아니면 도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토글 이벤트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제 이렇게 토글 클래스를 우리가 메서드로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토글 버튼도 있고요, 토글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메뉴가 펼쳐지고 메뉴가 닫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또 메뉴가 올라가고, 아니 메뉴가 내려오고 메뉴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많이 아마 웹페이지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토글 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실습을 해보면 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을 다룰 때 이렇게 스타일의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방법. 우리는 무조건 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jQuery를 활용하면 어떻게 스타일이 좋은가, 자바스크립트보다 얼마나 나은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값 구하기, 설정하기, 그리고 아울러 클래스 추가, 삭제, 그리고 토글 클래스 메서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념적으로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개념적으로 어떠한 게 이러이러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시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